네, 그러면 네, 우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 만나게 되어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현재 이제 AI 연구원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간단하게 제 자기 소개 부터 좀 드리면요. 우선 제 이름은 이제 정종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학력은 보면 사실 좀 특이하실 겁니다. 약간 믿음이 안 가실 수도 있고. 일단 저는 이제 원래 천문우주학 쪽에서 원래 학사와 석사를 좀 했다가 이제 관련 분야에서 이제 원래 소위 말해 영상 처리랑 뭐 이렇게 리눅스에서 이제 뭐 관련 그런 영상 처리 툴들 써가지고 직접 코딩으로 영상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 얻어낸 예를 들면은 그런 에스트로노미컬한 오브젝트들의 그런 피지컬 데이터들을 가지고 뭐 빅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머신러닝이죠. 그리고 머신러닝이 맞는 게 이제 사이킨런을 사용해서 이제 간단한 뭐 통계 분석이나 클러스터링, 뭐 리그레션 요런 쪽으로 원래 좀 연구를 하다가 이제 제가 경력적으로 좀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어, 이제 딥노이드란 곳에 이제 제가 석사를 하고 이제 전문연구원 네, 신분으로 해서 이제 이 딥노이드란 곳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기존에 배운 이런 영상 처리랑 뭐 딥러닝까지는 아니지만 머신러닝 이제를 해본 코딩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또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했었으니까 바탕으로 이제 처음에는 여기서 만든 뭐 플랫폼 같은 게 있어서 영상 처리 쪽 좀 개발을 하다가 이제 딥러닝은 배워가지고 제가 연구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어서 이제 병원들 대상으로 뭐 의대와 공동 연구 혹은 이제 AI 솔루션 같은 개발 업무를 하다가 뭐 약간 나중에 뒤에는 이제 원래 좀 스타트업이 좀 그렇긴 한데 뭐 연구 컨설팅 플러스 뭐 약간 교육 쪽 이런 일도 좀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연구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이 현재 뷰노라는 회사에 옮겨가지고 원래 처음부터 파트장으로 간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연구원으로 좀 갔다가 어 이제 작년 그러니까 22년이나 23년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네, 작년 시기 비슷합니다. 한 5월쯤에 이제 렁 파트장으로서 이제 해서 이 렁시티 쪽 제품들의 뭐 인공지능 제품의 연구 개발이랑 그 다음에 어쨌건 파트장이니까는 뭐 관련 연구 프로젝트 매니지 그리고 이제 저희 의료 AI 기업 특성상 병원이랑 거의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대학병원 협력과제 연구 네,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아무래도 학력 면에서 이제 뭐 컴퓨터 쪽이나 아니면 뭐 전자정보 쪽이나 이런 관련 학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좀 관련 학과를 좀 찾으려고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의료 영상 쪽을 좀 다뤘으니까 영상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려고 이제 요 현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응용바이오공학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어, 의료 영상도 다루기는 하고요. 예, 주로 이제 좀 바이오 영상 쪽 하고 이제 이쪽에서 어떤 딥러닝을 적용하는 네, 그런 연구를 좀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박사 과정과 함께 이제 뷰노에서 AI 연구원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뭐 혹시나 중간중간 뭐 질문 있으시면 네, 편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저희가 질문은 이따가 끝나고 네네. Q&A로 한 번에 그 채팅 통해서 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저희 규칙대로 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그럼 뷰노에서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주로 연구 개발 업무를 좀 맡고 있어서 이 팀은 이름이 좀 특이해요. 블루팀이라고 하는데 3을 뒤집어 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제 브레인이랑 렁에서 3D 영상들 즉 브레인에서 MRI랑 그다음에 렁에서 CT 영상을 다루는 팀인데 거기에 이제 렁 파트 현재 속해 있고요. 그래서 이게 현재 저희 제품입니다. 뷰노의 이제 렁 CT AI라고 해서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의 이제 뭐 개발이랑 관련 연구 그리고 좀 잘렸네요. 죄송합니다. 요 병원이랑 공동 연구 등을 현재 주로 수행하고 있고 대학원 연구는 이제 조금은 달라요. 여기는 바이오 영상이어서 나노 영상 쪽이어서 이제 나노 영상에서 이제 어, 거의 뭐 광학 현미경에서 뭐 나노 스케일 수준으로 가는 그런 광학 기술이 있는데 이게 아직 뭐 영상을 얻는 속도나 아니면은 레졸루션 측면에서 좀 아직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런 슈퍼 레졸루션 네, 쪽에다가 이제 딥러닝을 좀 적용해서 소위 말해 융합 연구를 하는 네, 그런 쪽으로 연구 주제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제 소개는 간단하게 끝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질문 쪽으로 제가 보면은 구두로 할 부분이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PPT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AI 연구원으로서 의료 도메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까 사실 경력을 봤을 때 어, 사실은 뭐 제 의지는 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제 천문학에서 석사만 받고 나서 이제 천문학을 계속 안 한 이유는 이제 천문학 좀 잡시장이 좀 어려워진 것도 있고 이제 저도 이제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좀 생각을 들어서 옮기려고 했는데 사실 쉽지는 않았죠. 왜냐면은 주로 다룬 게 그동안 천문학밖에 없었고 물론 이 뒷단에 영상 처리랑 빅데이터 분석을 하긴 했지만 사실 원래 학부 때부터 배우던 거는 뭐 이러한 천체 물리학, 뭐 관측 영상 뭐 이런 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회사를 좀 찾을 때 이제 제가 원래 그나마 회사에서 먹힐 만한 쪽 스킬이 이미지 프로세싱 쪽이라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파이썬 프로그래밍 아주 살짝 한 거. 그래서 어 본론 쪽으로 좀 영상 처리와 그다음에 이제 제가 회사를 찾을 때 시기가 2019년에 이제 한참 막 AI가 떠올랐는데 이제 운이 좀 좋았던 게 또 지금처럼 사실 AI 대학원이나 아니면은 뭐 컴공 혹은 전작과가 이제 모두 다 AI를 연구하고 이 정도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저같이 좀 예를 들면 도메인이 다른 사람도 옮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나 의료 영상 쪽 둘 중 쪽에 뭐 다 이제 오퍼를 어 그러니까 사람이 올렸을 때 받아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반도체 쪽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면접 봤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좀 영상 처리에서 C 언어를 쓰는 게 좀 더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결과가 좀 안 좋았고요. 근데 의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파이썬을 쓰고 게다가 사이킨런을 사용해 본 상황에서 뭐 딥러닝은 뭐 지금 이제 파이토티지만 뭐 그 당시에 텐서플로나 케라스 다 씌워서 금방 배우면 되겠다고 해서 이제 의료 영상 쪽으로 취직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플러스는 사실 그 전에 이제 저 원래 연구실에 이제 저는 석사로 하고 나왔는데 박사였던 선배님이 이제 포닥을 원래는 천문학 쪽으로 가려다가 이제 좀 맞닥치 않으니까 급하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렇게 좀 그 당시에 그 김성 교수님이 유튜브에 올렸던 게 유일했는데 지금처럼 이런 인터넷 강의 시스템도 없었고 그거를 이제 보고 이제 뭐 좀 이력서에서 사람이 올렸는데 그 서울 아산병원 그 융합의학과에서 이제 의료 도메인 쪽 있으신 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그 김남국 교수님 랩에 가서 이제 어, 포닥을 하시고 최근에 또 비슷하게 이런 의료 AI 회사로 창업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선배님을 보고 의료 쪽은 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네, 정리를 하자면 영상 처리 쪽으로 좀 집중해서 옮기려다 보니 의료가 그래도 좀 전문 영상 처리와 비슷한 핏이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옮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어 정리를 이제 좀 드리면요. 사실은 이거는 뭐 엄밀히 이제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용어가 이제 막 섞이기는 하는데 뭐 개발자, 연구원. 근데 뭐 사실 회사에서 연구원은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AI가 사실 뭐 딥러닝, 머신러닝인데 또 어떤 경우 뭐 ML 개발자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뭐 DL, 뭐 어떤 사람은 뭐 또 뭐 이제 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 NLP 뭐 비전 등등 다 있으니까는 구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 이제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게 뭉뚱그려 좀 얘기를 하다가 이 사실 AI 연구원이 기존 개발자들이랑은 좀 다른 게 회사에서 하는 일은 사실 개발에 더 가까운데 기존 예를 들면 개발자라고 하면 어떤 웹 개발자나 아니면은 뭐 어플리케이션 혹은 게임 개발자들과 달리 그러니까 물론 이러한 제품을 개발하는 역할, 물론 이런 프론트엔드 같은 거는 저희가 안 하고 이제 실제로 어떤 웹 개발자의 프론트 엔지니어들이 와서 해주지만 이 안에 뒤에 이제 들어가 있는 엄밀히 말하면 백엔드라고 할 수 있는 그 인공지능 모델 자체는 개발을 하면서도 문제는 논문도 이렇게 좀 써야 되고요. 병원과 같이 할 때 아무래도 이건 좀 스타트업만의 특징이긴 할 텐데 뭐 정부 과제를 따고 병원과 함께 일해야 되니까 그리고 쓰고 또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단순 매출보다 이런 AI 또 기술력을 보여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기업들은 이제 기업 연구원이긴 한데 진짜 또 막 논문만 빡세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연구도 해야 되고 또 개발 자체도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어, 개발 능력만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있다기보다는 이제 소위 말해 이런 네트워크 논문들 같은 거를 읽고 최신 논문들을 바로바로 적용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연구 역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둘 다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좀 뭉뚱그려서 약간 AI 연구원은 좀 그래서 소위 말해 뭐 예전에 이런 일반 개발자로 치면 거의 뭐 풀스택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까지 막 좀 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 일단 요
컬러를 보지 마시고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데이터도 뭐 직접 엔지니어링하고 그 다음에 모델 만들고 모델 만들어서 인퍼런스하고 인퍼런스한 거 결과 보여주고 뭐 그거 가지고 뭐 논문도 쓰고 약간 다 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AI 기업들도 좀 많아지고 특히나 이제 대기업들도 이제 그 AI 쪽 그룹들이 다 생기기 시작하고 뭐 네이버 랩스도 있고 뭐 그다음에 카카오 브레인도 있고 LG AI 리서치도 있고 하니까요. 현대 오토웨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요즘은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이제 좀 세분화 시켜보려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제가 회사에서도 어, 작년에 이제 연말 결산을 하고 올해 새로운 연구 계획을 좀 짤 때 연구원들이랑 좀 얘기를 해서 뭐 당장 이렇게 아예 직군을 나누진 않더라도 각자 좀 원하는 방향으로 전문화를 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좀 나눠보는 추세인 것 같아요. 요걸 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데이터 엔지니어는 말 그대로 그 데이터 자체를 뭐 저희는 의료 영상이니까 예를 들면 그 영상 처리 같은 걸 좀 빡세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델 만드는 사람이 바로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뭐 EDA 같은 거, 뭐 이펙티브 데이터 아널리시스 같은 거 해서 뭐 데이터 특징에 따라 폴드를 나눠주고 뭐 이런 앞단계 과정을 다 하는. 게다가 의료 영상 같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원본을 받으니까 뭐 소위 말해서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들도 많으니까 다 정제를 해주고 어노테이션 가져와서 붙여주고 페어를 맞춰주고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더 데이터의 앞단에 좀 특화된 직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 짜고, 그 다음에 뭐 파이프라인 만들어서 처리하고, 뭐 데이터 툴, 예를 들면 이제 의료 쪽 같을 경우에도 팍스란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뭐 거기서 뽑아 와서, 그 다음에 뭐 세그멘테이션 같은 거 마스크를 또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 레이블링 툴로부터 포맷을 뽑아오고, 뭐 그런 좀 역할을 하고요. 이제 그게 되고 나서 이제 보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좀 더 여기 뭐 지금 대학원 석사이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주로 연구 때 하는 일이 좀 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ML 모델링 하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닝 하고 그걸로 인퍼런스 하고 또 다양한 어떤 실험 이 인퍼런스 결과에 따라서 실험 계획 짜서 그러니까 좀 더 학습에만 중점이 된 케이스고요. 이렇게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실제 제품화로 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이 인퍼런스 웹에다 붙이거나 아니면은 이 인프런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인공지능이 의사보다 더 잘해도 의사의 판독 시간보다 한 10배, 100배 만약 걸리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더 최적화. 그리고 또 이제 뭐 AWS에 이제 올리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의료 특성상 저희는 서버를 직접 병원에다가 납품해야 돼요. 왜냐하면 병원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AWS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말인즉 팔 때마다 서버비가 나간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제 이 서버 비용도 그 최대한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GPU의 어떤 그 VRAM 메모리도 소위 말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적게 먹으면서도 인퍼런스도 빨리 돌려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소위 말해 MLOps라고 하죠.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그리고 뭐 이제 데이터가 새로 또 추가돼서 업데이트 될 때마다 뭐 리트레이닝 되고 혹은 뭐 파인 튜닝 하고 할 때마다 이제 뭐 기세에서 CI/CD 같은 걸로 버전 관리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더 소위 말해 개발 쪽에 좀 더 특화된 쪽이 ML 엔지니어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뭐 약간 이제 좀 소위 회사에서만 좀 더 걸친 존재들인데 뭐 이미 이렇게 제품이 있는 경우에 제품으로 받은 데이터 결과를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예를 들면 저희 분호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좀 볼 수 있게 영상의학과의 의사 쌤들이 임상 논문에 쓰는 데에 좀 맞도록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좀 해주거나 혹은 이제 의사분들과 좀 얘기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쪽의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뭐 그런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좀 얘기하거나 뭐 혹은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뭐 임상 시험 할 때 뭐 식약처 통해서 뭐 우리 제품 어떻게 검증하면 된다 뭐 풀고 혹은 뭐 논문 자체가 이제 스토리텔링 푸는 거죠. 이 모델이 뭘 하는 거고 왜 중요한지 그런 거 이제 교수님들이랑 얘기해서 뭐 메소드 부분을 같이 써주고 이런 역할 쪽 하는 게 좀 데이터 애널리스트인데 사실 이제 저희 지금 뷰노 정도 규모만 하더라도 한 팀당 연구원이 뭐 한 10명이 안 넘어가니까 사실 이걸 세분하기는 좀 힘들어서 전체적으로 풀스택으로 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이제 대기업이나 혹은 일단 저희도 이제 앞으로는 좀 방향이 뭐 당장 이렇게 내분할은 아니더라도 뭐 최소 이런 ML 엔지니어 쪽에 좀 더 특화된 사람이랑 기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약간 이런 개발 쪽이랑 혹은 이후 뒷부분 연구 쪽이랑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가려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용어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취업 커리어에 필요한 거. 사실 AI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 모델을 아까 다뤄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회사가 예를 들면 필요한 도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의료고, 뭐 루니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의료고, 뭐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쪽은 또 뭐 그쪽이고, 뭐 그다음에 반도체 쪽도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그쪽에 또 이미징에서 어떤 결함 같은 거 찾는 데 쓰기도 하고 그런 분야는 달라질 텐데 어쨌거나 그런 소위 말해 컴퓨터 쪽뭐 논문들, 뭐 CBPR이랑 뭐 뉴립스랑 이런데 뭐 논문을 보고 뭐 최신의 어떤 결과들을 뭐 적용을 하고, 네. 뭐 예를 들면 뭐 LMM 같은 거 막 떴으니까 또 바로 뭐 비전에 적용해서 막 써보고 이런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단순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개발도 어렵지만 개발만 하는 거 아니라 플러스 이런 논문을 읽고 연구하는 능력도 좀 필요해서 핵심은 사실 대학원은 현실이 좀 필수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지금 뷰노만 하더라도 현재 또 계속 채용 중인데 뭐 채용 중인 분들 보면 요새 또 채용 시장이 얼어붙은 곳도 있는데 요새는 진짜 그러니까 또 그냥 석사만 막 받고 오신 분들도 오히려 막 취업이 어렵고 석사 때 이미 예를 들면 좀 회사에 컨택해서 인턴 경험을 해보거나 막 이런 분들이 오히려 뽑히는 상황이라 네. 지금 저희 팀도 최근에 뽑은 분이 아예 그냥 또 박사님이셨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대학원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석사는 진짜 필수예요, 최소. 왜냐면 이게 뭐 게임 개발이나 이런 경우에는 학부 때부터 소위 말해 진짜 개발에 이렇게 머리가 뛰어나거나 똑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막 미리 앱스토어에 올려보고 그런 포트폴리오로 사실 진짜 충분하죠. 게다가 뭐 코딩 시험만 코테만 잘 보면 되고. 근데 이제 AI 연구원은 저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고 모델을 적용해서 소위 말해 이런 최종 디플로이먼트까지 하는 이 경험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 학부 수준에서 그냥 텀 프로젝트만으로 하기엔 좀 너무 힘들고 근데 대학원을 경험하면은 사실 논문까지 써야 되니까 뭐 이렇게 완벽하게 막 제품처럼 디플로이먼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그 학습된 결과를 뭐 기세대 다 올려서 공개하고 하잖아요. 코드 공개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대학원에서 석사 때 한번 그 연구 사이클을 돌리는 과정이 약간 이 회사 가서 해야 될 이 풀스택을 한 번씩 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석사는 좀 필수라고 봅니다. 다만 박사까지는 이거는 뭐 좀 제 개인 의견이랑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제 느낌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이런 좀 연구 쪽 트랙 그러니까 그래도 논문을 쓰고 연구 과제를 관리하고 전체적인 좀 큰 그림을 보고 이런 쪽 연구 쪽에 좀 더 집중하고 싶으면 왜냐면 좀 박사를 가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왜냐면 저희 지금 뷰노만 하더라도 팀장님급들은 다 박사니까요. 근데 예를 들면은 자기는 근데 뭐 나는 사실 이렇게 막 논문 크게 욕심 없고 뭐 이후에 그냥 이렇게 개발 잘하고 최적화하고 뭐 그냥 기존에 있던 논문들만 그냥 코드 바로바로 가져와서 적용하고 이것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즉 그래서 뭐 ML 엔지니어나 데이터 엔지니어 쪽으로 조금 더 가고 싶은 분들은 그 경우에는 솔직히 좀 트랙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굳이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개발을 잘해야죠. 개발을 잘해서 소위 말해 AI 개발자가 아닌 기존 개발자들, 뭐 웹 개발자라든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과 의사소통도 확실히 돼야 되고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결과적으로 뭐 모델을 디플로이먼트한테 이 도커 환경 기반으로 해서 뭐 쿠버네티스로 해서 뭐 올리고 SQL로 이 제품에서 인퍼런스된 결과들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고 막 그러면 이제 그 막 그런 부분들 뭐 인아웃 같은 거 어, 이제 이쪽 개발자들이랑 뭐 메시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막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버전 관리 막 이런 얘기가 돼야 되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박사는 필요 없죠. 왜냐하면 대학원은 이런 뒷부분을 하는 데는 아니니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오히려 개발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굳이 대학원을 간다기보다는 막 개발자들끼리 요새 커뮤니티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데 가서 다른 분야 사람들과 막 좀 얘기 나누고, 네. 혹은 뭐 토이 프로젝트라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그 회사에 퇴근하고 나서 개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뭐 크몬 같은 데 가서 퇴근 후에는 뭐 프리랜서처럼 하면서 개발 역량을 키우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연구 쪽으로 좀 더 트랙을 갈 거면 박사가 있으면 사실 당연히 나쁠 게 없죠. 좋죠. 근데 이제 개발 쪽 트랙이면은 박사까지는 필요 없는데 뭐가 됐건 AI 연구원 자체로 회사에 취업할 거면 대학원은 솔직히 좀 필수인 것 같아요. 하고 작성한 논문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어떤 수준의 논문까지? 사실 이거는 좀 애매한 게
아, 사실 요새 이제 논문이라고 할 때 옛날처럼 소위 말해 저널에 올리는 막 리비전에 말 그대로 막 심하면 막 1년까지 걸리는 그런 논문이 아니라 요새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뭐 컴퓨터 쪽 학회 이런 쪽은 이제 학회라서 딱 시기 맞춰서 바로바로 제출하고 결과도 좀 빨리 나오니까 요새는 좀 스펙도 좀 슬프지만 인플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네 그런 컴퓨터 쪽 논문이 물론 뭐 일저자의 그런 4대 메인 학회에 뭐 올랐으면은 당연히 뭐 문제 없이 뽑힐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그래도 워크숍 경험이 있거나 정말 그래도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좀 역으로 반대로 예를 들면 뷰노일 경우에는 뭐 어떤 대학원 때 뭐 의대랑 같이 좀 협업해가지고 의료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다뤄봤다. 라고 하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죠. 예를 들면 꼭 컴퓨터 쪽 논문이 없더라도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뭐 렁시티 쪽으로 충분히 뭐 이것저것 많이 논문도 쓰고 뭐 예를 들면 의대 의학회 쪽에 그래도 막 학회 발표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좀 충분히 뽑혀서 어, 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연구 경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쭉 돌리는 이 풀스텝 과정이 잘 있는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사실 그게 논문이죠. 그래서 논문은 꼭 있으면 좋고 어떤 수준의 논문은 사실은 좀 그러니까 높으면 무조건 좋죠. 높은 저널은 무조건 좋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 회사가 필요하는 도메인과 피치 맞는 경우에는 그거를 좀 잘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네, 포트폴리오 즉 면접 때 내가 충분히 경험이 있고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지금 이 회사에 취업하면 소위 말해 뭐 즉시 전력감이다. 바로 뛰어들 수 있다 나는. 그런 경우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거 띄워놓고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다시 들어가면 예를 들면 일반적인 그냥 전체적인 어떤 AI 회사들 가려고 할 때 뭐 이런 학회지에 어 뭐 어쨌건 일저자로 썼거나 일저자가 아니더라도 공저자로 들어가 있거나 워크숍에도 썼거나 하면 무조건 도움 되고요. 이제 그게 없다면 이거는 뷰노 같이 의료 AI 기업 한정인데 뭐 이러한 이제 RSN이라고 북미 영상의학회, 뭐 한국 영상의학회, 유럽 영상의학회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런치다 보니까 뭐 흉부 및 호흡기 학회, 네, 요런 데다가 이제 뭐 그래도 학회 발표하면서 해당 관련으로 임상 논문이 있고 하면은 물론 딥러닝을 잘 적용했고 그래서 내가 딥러닝 어떻게 적용했다, 데이터 어떻게 처리했다 그런 식으로 잘 하면은 그 경우엔 또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건 중복되는 내용 같은데요? 대학원 진학 없이. 그러니까 될 수도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저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뭐 지금 이 학원이 아니니까 뭐 이름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학원 부트캠프 같은 데서 이제 어 소위 말해 비전공자였는데 소위 말해 석사도 아니고 심지어 학부도 이공계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뭐 마케팅이나 뭐 영업 이런 직군에서 일하던 분들이 이제 커리어 전향 그런 트랙 부트캠프를 받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딥노드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께도 좀 뽑아서 좀 쓰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뷰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거의 최소 석사인 것 같아요. 네. 최소 석사고 지금 지원자 추세는 보면은 거의 뭐 이거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좀 분위기고 안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임상적으로 좀 경험이 충분해서 네. 근데 다만 지금 뽑을 때 저희도 내부에서 그런 의견은 좀 나뉩니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AI 자체를 잘하는 분이 잠재력이 높으니까 뽑아서 의료 영상은 지금 가르친 다음에 쓰자라는 쪽 의견도 있고 아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병원과 소통하고 데이터에 더 도메인에 더 친화적인 게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그냥 바로 뽑자. 이런 분들은 오자마자 일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의견도 있어 상충되긴 한데 네. 어쨌거나 대학원 진학 자체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좀 냉정하게는 아니면 이제 뷰노 같은 경우에 상장했으니까 그런데 뭐 시리즈 A, B, C 시리즈 뭐 B 가기 전에 어떤 AI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데는 사실 손이 아쉬우니까 대학원 진학을 안 했다 하더라도 뭐 부트캠퍼든 아니면은 예를 들면 저희 지금 메타코드 M에서 수업을 듣고 그걸로 어떠한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정말 잘 만든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아마 여러분 일하면서 그냥 대학원 병행을 해볼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번 그 제가 얘기를 했네요. 네. AI 전공 지식 경험이 AI 전공 쪽으로 정말 충분히 잘하면 사실 무조건 뽑죠. 왜냐하면